매장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 제 몸은 하나인데 운영을 또 여러 매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. 아무래도 또 매장에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관리까지 하고 10시간 이상을 매일 보내면 사실 퇴근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. 우리가 시스템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된다. 직원들도 사장님이 꼭 있어야지 문제 해결되는 매장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스템을 잡아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생기면서 매장을 비우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현재 대표님은 매장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나요? 공식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건 없고요. 뭐 확인해야 될 게 있거나 신메뉴 음식 테스트나 이럴 때만 갑니다. 제가 네, 알기로는 대표님이 잘 만든 시스템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. 네. 재방문 체크리스트인가? 오늘 그 양식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해도 괜찮을까요? 네네. 네이버에 신도림 곱창 네네. 쳐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네. 뭐 50군데 이상 나오는 것 같던데요. 그 중에서 대표님 브랜드를 처음에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대표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메뉴다라고 저는 바로 느꼈거든요. 우리가 똑같은 곱창을 팔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 분리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네. 저는 봤었던 것 같고, 주력 메뉴로 밀기로 하고 메뉴판을 바꿨죠. 당시에 이제 마늘곱창을 판매를 하지만 카테고리 분리라는 게 안 되어 있었고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프리미엄 마늘곱창이라는 카테고리를 앞단에 내세우면서 여기가 마늘곱창 전문점이라는 인식도 생기면서 판매율이 올라가고 좀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시려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브랜드 기획을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짧게라도 한두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브랜드 탄생을 잘 시키려면은 공고기가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는 뒤편에 위치한 30평 매장에서 매출액은 1억, 우월소 곱창은 22평 매장에서 1억 네. 4천까지. 네네네. 그러면 순수익이 어떻게 되죠? 순수익은 공고기 한 3,000, 월 소곱창이 한 3,500에서 4,000. 와, 두 개 합치면 7천이네요. 자, 그러면 컨설팅 이후에 성과가 지금 굉장히 높게 올랐잖아요.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당시에 매장 3개를 이제 복수로 운영하면서 이제 매장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 제 몸은 하나인데 운영을 또 여러 매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갈증이 있었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매장에서 아무래도 체류하는 시간이 많고 직원 관리, 매장 관리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 쓰기가 어렵죠. 직원들한테 이제 적절하게 믿고 맡기고 위임하고 사장은 좀 더 중요한 업무,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메뉴 개발이나 디벨롭이나 뭐 다른 걸 사실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인 시간 분배가 좀 잘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런 답답한 마음에 이제 컨설팅을 당시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. 아무래도 또 매장에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관리까지 하고 10시간 이상을 매일 보내면 사실 퇴근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네. 욕구가 커서 그런지 되게 빠르게 매장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. 네. 시스템도 빠르게 만들고. 그때 주요하게 만들었던 포인트들? 시스템이라는 그 이제 단어를 저와 저희 직원들이랑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된다.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직원들도 사장님이 꼭 있어야지 문제 해결되는 매장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스템을 잡아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생기면서 제가 좀 매장을 비우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이 워낙 시정력이 빨라서 그 당시에도 체크리스트, MOT 매뉴얼, 손익계산서, 영업일보, 재고 발주 체크리스트, 그런 양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직원들한테 도입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 대표님만의 일 잘하는 기준도 빠르게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양식들이나 매뉴얼 중에서 유용하게 작용했던 뭐 한 가지만 좀 굳이 얘기하면 다 뭐 괜찮겠지만 다 좋았는데 직원들이 제일 시스템을 일한다는 체감을 느낀 거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을 때였어요. 퍼센테이지가 엑셀로 이제 정확하게 되고 스스로 그걸 보면서 이 매장을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운영을 한 그 계기는 손익계산서를 시작했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. 대표님도 처음에 컨설팅 하러 왔을 때 손익계산서
계산서를 그냥 월말에 한번 작성하는 그런 케이스였고, 제가 매일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네네. 드렸었잖아요. 네.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든 직원들이 손익계산서를 다 작성할 수 네.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셨나요? 간혹 어떤 분들은 직원들이 서로 급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또는 매출이 올라가서 이익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 월급 왜 안 올려주지?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막 이게 공통적으로 자꾸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저희는 이제 점장과 부점장 그 두 친구만 이제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. 순이익이 많으면은 뭐 돈을 더 받아야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접근보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숫자에 대한 지표로 매장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. 맞아. 인건비와 그리고 식재료야 이런 퍼센테이지와 금액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하게 이거를 도입한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여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은 우리 매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 가게에서는 얼마를 주느냐를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. 저희 직원을 330을 주고 있는데 우리 상권에서는 보통 310만 원을 줘요. 그럼 내가 20만 원 더 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, 우리 사장님이 1000만 원 더 벌었는데 나를 왜 안 줘? 이렇게 판단하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죠. 맞다. 그리고 대표님, 시청자분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또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제가 네, 알기로는 대표님이 되게 잘 만든 시스템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. 재방문 체크리스트인가? 그게 네. 있지 않아요? 결국은 고객이 재방문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케팅에 돈을 써야 되고 계속 비용이 이제 외부로 지출이 되면서 비효율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직영점 운영을 하면서. 중요한 거는 재방문 고객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방문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엑셀에 기입. 네, 엑셀에 기입을 하고 이제 저희가 주문을 받을 때 방문하신 적 있는지 체크를 하고 포스에 기입을 하고요. 뭐 바빠서 놓친다고 하면 계산을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기입을 하고 매월 합계 퍼센테이지를 평균화하고요. 그게 이제 매달 조금씩 늘고 있는지 재방문율이 늘어나고 있는지, 재방문율이 느는지. 이 재방문 체크리스트 양식에 대해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안내를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원들도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잘 받아들였고 그런 매뉴얼도 잘 도입해서 현재 대표님은 매장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나요? 전체 관리자 회의라고 해서 점장, 부점장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하는데 네, 그때 한번 회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매장을 제가 가는 거는 공식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건 없고요. 필요에 따라서 뭐 확인해야 될 게 있거나 신메뉴 같은 거 테스트나 이럴 때만 갑니다. 그 안 가는 시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이제 좀 외식과 관련된 책을 좀 보거나 직영점을 확장할 이제 상권을 좀 보러 다닌다거나 마케팅 수업을 들으러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. 또 교육 엄청 들어. 교육쟁이야. 새롭고 좋은 거 있으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받고 본인보다 사업도 잘하시는 분들이나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는 분들도 찾아가서 만나잖아요. 네. 만나서 노하우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컨설팅도 막 와서 같이 의견을 교류하기도 하고요. 네네. 그래서 매장의 성과가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땐 핵심은 두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특히 오열소 곱창 같은 경우는 신도림이라는 상권에 네이버에 신도림 곱창 네네. 이렇게 쳐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네. 뭐 50군데 이상 나오는 것 같던데요. 그 중에서 대표님 브랜드를 처음에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메뉴적인 차별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늘곱창이라는 메뉴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. 마늘곱창이 원래 있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거의 뭐 그냥 기본 메뉴인 것처럼 그냥 똑같은 가격에 같이 그냥 팔고 있었었는데 이제 저는 그거 보고서 마늘곱창이라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네. 이거는 대표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메뉴다라고 저는 바로 느꼈거든요. 에서도 남들이 내세우지 않았던 새우치킨이라는 메뉴로 전국 1등을 했잖아요. 네.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똑같은 곱창을 팔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 분리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네. 저는 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마늘곱창을 주력 메뉴이자 아예 그 전문점으로 포지셔닝을 강하게 이동하자라고 의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주력 메뉴로 밀기로 하고 메뉴판을 바꿨죠. 어떻게 바꿔드렸죠? 당시에 이제 마늘곱창을 판매를 하지만 카테고리 분리라는 게 안 되어 있었고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프리미엄 마늘곱창이라는 카테고리를 앞단에 내세우면서 여기가 마늘곱창 전문점이라는 인식도 생기면서 판매율이 올라가고 좀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번 저희 유튜브 채널 더덕곱창 편을 한번 보신다면 카테고리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삼계탕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한방 삼계탕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좁힌 겁니다. 한방 삼계탕이랑 삼계탕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죠?
뭔가 한방에 들어갔으니까 한방 삼계탕이 일반 삼계탕보다는 더 좋겠죠. 그럼 한방 삼계탕집이 생겼는데 갑자기 한방 상황 삼계탕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. 둘 중에 더 좋은 거는 당연히 상황버섯이 들어간 한방 상황 삼계탕이 더 좋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 카테고리 좁힌 건데, 우월소곱창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일반 곱창이 있는데 마늘 곱창이라는 걸로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더 좁힌 개념이다. 이게 바로 프레임 분리라는 건데요. 이렇게 해서 기존에 그냥 곱창 전문점에서 마늘 곱창 전문점으로 포지셔닝을 잘 전환했던 네.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가격도 우리가 인상을 매끄럽게 잘 한 것 같아요. 기존에 얼마였었죠? 기존은 이제 일반 곱창과 같은 이제 2만 원 중반대 비슷하게 시작을 하다가 마늘 곱창만 이제 3만 원 초반으로 해서 팔고 있는데 네. 판매율은 마늘 곱창이 제일 많습니다. 그쵸? 제가 알기로는 23,000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한 네네. 7,000원 가격을 인상시켰죠. 네. 고객의 저항이 있었나요?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이게 프리미엄 메뉴고 다른 데선 보지 못한 생소하고 하지만 그게 되게 더 좋은 질의 곱창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가격 저항을 무력화시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야 되겠죠. 알리지 않으면은 언제 이게 자리를 잡을지는, 또 자리는 잡았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.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했었죠?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식의 본질 강화를 집중적으로 디벨롭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마케팅은 뭐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뭐 블로그, 인스타 이렇게 좀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것 같고, 그 부분은 이제 컨설팅 회원이 되시면 좀 많은 가이드를 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그 개인 브랜드를 2개씩이나 이렇게 네. 성공적인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.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시려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기획을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짧게라도 한두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브랜드 탄생을 잘 시키려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내가 뭐가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요즘 트렌드가 뭐고 고객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좋다라는 부분이 명확해서 그게 내 업종에 구현되는 거,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내 취향을 고객도 좋아하게 만들고 설득시키는 과정. 브랜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확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거를 가장 잘 우기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내가 가진 강점을 명분을 갖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인데, 그래서 그런지 이 대표님 매장에 가면 POP들, 우리 메뉴의 어떤 특징, 네. 그리고 우리 메뉴의 효능, 고객과의 어떤 약속, 네네. 철학,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고, 더 나아가서 이게 거의 뭐 분기별로 계속 내용이 바뀌고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월소곱창의 음식 철학 5가지. 네네. 이게 되게 남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만약 소비자라고 한다면 벽에 걸린 그 우월소곱창의 음식 철학 5가지랑 메뉴판에 또 써 있잖아요, 이게. 네네네. 이걸 보면은 되게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장점을 잘 기억하고 돌아갈 것 같거든요. 그런 게 바로 대표님이 얘기하는 어떤 설득시키는 과정들이죠. 네. 맞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브랜드를 기획할 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만의 경쟁력을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은 속보가 있습니다. 지난달에 3개 매장 세금 제외하고 순수이익이 1억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. 매장이 2개였을 때 건물을 샀잖아요. 어떻게 그렇게 했었나요? 탄탄히 가는 것은 이제 자산 취득과 어떤 매장 오픈과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이제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여기서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내가 한 달에 월 순수익 2천만 원 버는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까? 장사로 월에 남는 수익은 좀 허수가 있는 돈이다. 허수가 있다. 이제 건물을 취득해본 입장에서 네네.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왜 매장만 확장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건물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앞으로 대표님처럼 뭔가 자산을 취득하려길 희망하는 우리 많은 외식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?